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을 다해 챙겨주고 도와줬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무심한 말 한마디거나 아무런 반응도 없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면 괜히 기운이 쭉 빠지고 내가 괜히 나선 건가 싶은 생각이 들죠.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싶으면서도 속으로는 어쩔 수 없이 서운함이 남습니다. 그 감정의 정체는 바로 기대입니다. 이만큼 했으면 조금은 돌아오겠지. 우린 그렇게 마음속에서 조용히 셈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마다 우린 서운하고 실망하고 지쳐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단순합니다. 기대하지 말자. 그래야 덜 지친다. 하지만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관계는 감정이 얽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인간관계의 3가지 원칙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덜 상처받고 오래가는 관계를 위해 어디까지 마음을 쓰고 어디서부터는 멈춰야 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첫 번째 원칙. 줄 때는 계산하지 말고 계산이 든다면 주지 말자. 이런 순간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누구에게 한두 번, 아니 그 이상 먼저 연락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모임이나 약속 자리에서도 눈치 안 보고 밥값 계산해버린 경험. 생각해보면 꽤 많으실 겁니다. 물론 처음엔 싫어서 한 게 아니죠. 좋아서 한 거고 정이 있어서 그랬고 그게 인간관계라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손해보면 어때? 그냥 내가 하지 싶어서 더 참고 더 챙기고 더 먼저 움직이게 되죠. 근데요. 문제는 그렇게 한참 잘 지냈던 관계가 어느 날 문득 어색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챙겨준 생일엔 연락 한 통 없는 사람. 연락을 끊으면 거기서 끝이 되는 사이.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마음속에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안 챙기면 아무것도 안 하네. 내가 괜히 너무 나섰던 걸까? 그 순간부터 감정이 꼬입니다. 그리고 그 꼬임은 풀리지 않죠. 그때 드는 감정이 바로 기대입니다.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말로 포장해보지만 사실은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최소한 그 사람도 뭔가는 해주겠지. 이번엔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 내 생일쯤은 기억하고 있겠지. 이런 기대가 속으로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기대가 계속 어긋나면 내가 했던 모든 호의가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그때는 진심이었던 마음조차 스스로 부정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거나 속으로만 끓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사람을 믿는 게 피곤해지고 결국 관계 자체가 부담이 돼버리죠. 그래서 중요한 건 마음을 쓰기 전에 내가 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하고 나서 서운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은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만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밥을 샀다면 그걸로 끝. 오늘은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거야. 그 마음이 분명하면 나도 편하고 상대방이 뭘 안 해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했으니 다음엔 저 사람이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거래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거래처럼 느껴지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이미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요, 인간관계는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덜 지치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계산이 쌓인 관계는 무너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처음엔 괜찮다가도
나중엔 내가 뭘 해도 공허해지고 상대가 뭘 해줘도 이미 늦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마음을 쓰기 전에 한 번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겁니다. 줄 수는 있지만 기대는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게 어렵다면 이번엔 굳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줄 땐 계산하지 말고 계산이 든다면 애초에 주지 마세요. 이 원칙은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상대를 덜 도와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망가지지 않도록 선을 정하자는 말입니다. 잘해주고도 지치는 이유는 내가 진심을 줘서가 아니라 돌아올 거라는 계산을 내 안에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 계산이 나를 자꾸 실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서 주는 건 주는 거고 그걸로 끝이라는 태도를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돌아오면 고맙고 안 돌아와도 그만. 그게 안 될 것 같다면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번엔 그냥 밥값 내지 마세요. 생일 문자, 이번엔 굳이 먼저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차가워지는 건 아닙니다. 대신 마음이 덜 상하고 덜 지칩니다. 이게 바로 기대하지 않고 관계를 오래 이어가는 현명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가깝다고 해서 자주 연락할 필요는 없다. 요즘 연락이 없네. 오랜만이야. 요즘 왜 이렇게 뜸해? 이런 말 들으면 어쩐지 미안한 기분이 드는 분들 계시죠? 심지어 그게 꼭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바빴던 것뿐인데 괜히 죄 지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락이라는 게 한두 번 뜸해졌다고 그렇게까지 문제될 일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은 그냥 바빠서 못했을 뿐이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굳이 연락을 안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곧 애정이라는 생각, 자주 연락해야 가까운 사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꽤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주 연락 안 한다고 해서 멀어진 관계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락의 빈도보다 중요한 건 관계의 여유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과잉 친밀감 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너무 자주, 너무 가까이 지내면 오히려 피로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실감나는 순간이 있어요. 톡은 매일 하는데 맨날 할 얘기가 없어서 날씨 얘기만 반복하거나 서로 할 말 없는데 괜히 대화 이어가는 경우, 이럴 땐 가깝다기보다 그냥 의무감에 잡혀 있는 느낌이 더 큽니다. 특히 중년 이후엔 바쁘고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건강 챙겨야죠. 일도 해야죠. 가족 문제도 슬슬 정리해야 할 나이입니다. 이 와중에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짐처럼 얹히면 그건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가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해 오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말 안에는 사실 내가 왜 늘 먼저 해야 하지? 라는 피로와 내 마음은 전달되지 않았구나 라는 서운함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자주 연락했느냐보다 서로가 얼마나 여유 있게 편하게 느끼느냐입니다. 진짜 가까운 사람은 연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락 자주 하는 사람 중에 정말 마음이 편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반대로 한동안 연락이 뜸했는데 다시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은요? 정말 가까운 관계는 굳이 붙잡지 않아도, 굳이 매일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이엔 말 없는 여유가 흐릅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요. 같이 있어도 말이 없고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편안함이 쌓여야 관계가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내 마음속에 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적당한 거리는 무심함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확인하려고 합니다. 연락이 없는데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자주 들면 결국 내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서로의 리듬이 달라진 것일 수도 있고 그저 각자의 삶이 바빠서 관계가 조용해진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괜히 애쓰면서 관계를 확인하려 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상대방도 부담을 느끼고 나도 자꾸 조바심만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는 가끔 멀어져야 더 오래 간다. 적당한 거리는 무심함이 아니라 존중의 거리입니다. 그 사람의 바쁨을 이해하고 내 여유도 지킬 수 있는 거리. 서로 애쓰지 않아도 문득 떠오르면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이. 그게 진짜 오래가는 인연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다. 괜히 싸우기 싫어서 그냥 웃고 넘어갔다. 상대가 기분 나쁠까봐 내 얘기는 삼켰다. 내가 좀 참고 말지 뭐. 이런 말들 너무 익숙하죠? 우린 참 오래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웬만한 갈등은 그냥 피하게 되고 대부분의 상황은 내가 참으면 지나갈 일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근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맞춰온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예의 바른 사람은 됐지만 내 마음은 점점 무뎌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다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경계를 잃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내 선인지, 내가 이 관계에서 진짜 편한지 아닌지도 헷갈릴 정도로요. 그렇게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변합니다. 무심해지고, 부탁이 당연해지고, 거절해도 되는 말을 꺼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죠. 솔직히 말해서 나를 진짜 아끼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던가요? 이제는 좀 인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는 사람, 내 마음을 진짜로 들여다보는 사람은 손으로 꼽을 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상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고 내가 신경 써야 할 일은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나와 결이 다른 사람까지 맞추려고 하고 딱히 가깝지 않은 사람의 평가에 마음을 쓰고 내가 원하지도 않은 역할을 억지로 떠맡다 보면 결국 내가 나한테 소홀해지게 됩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걸까? 이 사람한테 잘 보여서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대부분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를 눈치챈 사람들이 나를 더 쉽게 다루려 하죠. 호의를 보편화하면 그 호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생깁니다. 적당히 거절하고 선을 긋는 것도 매너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게 예의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나를 잃게 하는 지름길일 수 있어요. 가끔은 그건 좀 어렵네요. 이번엔 제가 빠질게요. 이런 말 적당히 할 줄 알아야 사람들도 나를 제대로 대합니다. 거절 한 번 못해서 애매한 부탁 자꾸 들어주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억지로 맞춰주다 보면 나중엔 거절도 눈치 보이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워지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 사이에선요, 내가 잘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내 가치는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당연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딱 선을 긋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고 여기부터는 당신 몫입니다. 이 경계가 명확한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받고 더 오래가는 관계를 가집니다. 애써 노력해야 유지되는 관계는 사실 거기까지입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 오래가는 관계는 애써서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는 걸요. 자꾸 신경 쓰고 나를 꾸며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나중에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엔 잘해주다가
어느 순간 감정이 끊겨버리면 상대방은 오히려 왜 갑자기 그래? 하고 서운해하죠. 그 사람이 서운한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무리했던 겁니다. 이제는 좀 정리할 때입니다. 내가 잘 보이기 위해 유지해온 관계들, 그 안에서 나는 진짜 편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편한 사람, 말을 아껴도 오해하지 않는 사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세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래가고 싶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3가지 원칙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덜 지치고 덜 상처받기 위해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는 최소한의 방법일 뿐이죠. 너무 많이 바라지 말고,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 너무 많은 사람에게 잘하려고 애쓰지 말 것. 말은 단순하지만 막상 삶 속에서는 이 3가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잘해주고 맞춰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의 마음보다 타인의 반응을 더 신경 쓰게 되죠. 그 마음 속에서 기대가 시작됩니다.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건 상대방의 무심함보다 돌아올 거라 믿었던 내 마음이 어긋날 때 생기는 실망입니다. 처음엔 진심으로 베푼 일이었지만 그 호의가 반복될수록 어느새 내 안에 조용한 셈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계산은 서서히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몇 번의 외면, 몇 번의 침묵이 쌓이고 나면 진심이었던 마음마저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회의로 바뀌죠. 그건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 기대가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품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상처 줄 수 없다. 이 말처럼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실망이 줄어들면 관계는 훨씬 덜 흔들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덜 아픕니다. 이제는 관계 안에서 무조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잘한다고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자주 챙긴다고 고마움을 오래 기억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내가 편한 방식으로 대하고 그게 불편한 사람과는 굳이 오래가지 않아도 된다. 꼭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되고 챙김이 습관처럼 굳어졌다면 그 습관도 한 번쯤은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도 될 말, 내가 지켜야 할 사람과 놓아도 괜찮은 사람, 이 구분을 조금은 명확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리를 살짝 두었을 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사람이라면 그건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 마세요. 사람 일은 단순할수록 덜 상처받고 오래 갑니다. 관계가 불편해질 땐 내가 너무 많이 하고 있진 않은가? 그것만 한번 점검해보면 충분합니다. 줄이는 게 꼭 잃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덜 하고 나서야 보이는 관계의 진짜 얼굴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를 지키는 관계를 기준으로 사람을 대해보세요. 조금 무심해 보여도 그게 덜 피곤하고 덜 지치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지금 나에게 맞는 관계 방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구에게나 잘 보이려는 마음,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내가 자꾸만 애쓰는 습관, 그게 익숙하긴 해도 이제는 조금 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계를 오래 이어가는 데 필요한 건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보다 내 마음이 덜 흔들리는 거리와 기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눈 3가지 원칙이 여러분의 관계를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나 자신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